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미국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을 전쟁의 상흔과 IMF의 아픔으로 얼룩진 오직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며 북한에게 조롱당하는 나라로 치부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빅터스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극적인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빅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이라고? 미국도 영국도 아닌 그 한국? 저는 책상 앞에서 벌떡 일어나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방금 전 보도에서는 글로벌 패권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이 서방의 여러 국가들보다 군사력 면에서 훨씬 우수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소리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마저 내려놓으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릴 정도의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북한에게 무시받던, 오직 미국에 의존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이 대체 어떤 변혁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보도는 더욱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한복판에서 러시아를 등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를 도발하는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국가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군사력 인정은 국제 정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의 뛰어난 군사 기술을 알고 있으니 군사 개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너희의 능력은 러시아조차 인정한다고 분석하였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미 검색창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경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한국 개입이 1위에 올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코리아 넘버원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이 정말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 우위를 점했나? 영국마저 한국 앞에 경외의 고개를 숙이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에 의존하던 무시받던 한국이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한때 북한에게 조롱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내놓아 세계 질서를 뒤흔든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화면에 나타난 수치와 그래프는 단 한 점의 허위도 없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 기종보다 훨씬 경쟁력 있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아온 자료에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도대체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과거에 영광에 머물던 국가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조용히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전력을 압도하며 세계 군사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고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스크린에 잔잔히 재생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압도했다. 이 말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렸고 SNS에서는 이미 한국이 효과적인 전술적 AI 무기로 전 세계 전쟁 양상을 뒤바꿀 것이라는 과장된 댓글과 한국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의 의존 아래에서 북한에게 비웃음을 받던 그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군사력의 최전선으로 도약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가? 군사 전문가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국방부의 최신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TV를 끄고 노트북 앞에 앉은 저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코리아 밀러터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도발적이었고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비밀 무기라는 제목들이 연달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것일까? 라는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이 사실들을 간과했던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 직후 상사 데이비드 밀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빅터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매우 급한 일이 있어요. 저는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평소 익숙하게 웃고 떠들던 고위 간부들이 모두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데이비드는 프로젝터를 켜며 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빅터스, 이 자료를 보시오.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변화를 이루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데이비드의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에 웃을 틈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오. 화면에 나타난 자료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과와 기술 혁신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KF-21 전투기, 천무라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 평소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무기들이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을 능가하였고 점점 미국에도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외치자 데이비드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빅터스, 이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선택하기 시작하였소.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대등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어지럽도록 놀라며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내쉬며 파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 복제된 것이 아니오. 한국이 자체 연구와 개발을 통해 만든 K9 자주포와 천무와 같은 무기체계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러시아도 그 위험성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바 있어. 만약 이 모든 사실이 현실이라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지 저는 무력감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빅터스, 이제 너에게 이 임무를 맡기겠소.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군사력, 기술, 그리고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 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미국의 우월성만을 믿고 있던 제가 이제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 하나로 출입국 절차가 순식간에 완료되는 모습은 미국의 댈러스 공항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며 기다리던 기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미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공항 밖에 나오자마자 이정훈 대령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빅터스 환영해요. 차 안에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게요. 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고층 빌딩들과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차들은 제가 과거에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의 도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전쟁과 경제 위기의 상처로 고통받으며 미국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혀 다른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건물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현대 기술의 집약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빅터스, 예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은 전쟁의 상흔과 경제 위기의 고통으로 얼룩졌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과거의 그림자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내면에서는 혼란스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최첨단 기술과 군사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제가 물으니
대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 AI와 첨단 기술을 사회 전반에 걸쳐 접목시켰어요. 직접 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신호체계와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차량들이 끊임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외관은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으나 내부로 들어서자 최첨단 기술 장비와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빠르게 보안 검사가 진행되었고 홀로그램 안내판이 저를 회의실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벽면에 있는 패널을 터치하자 3D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나며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K-9자주포를 폴란드, 핀란드, 인도 및 터키 등에 수출하였고 FA-50 경전투기나 그 외 미사일, 레이더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방위 산업의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대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은 한국의 자주적 연구개발 결과물입니다. 내일 군사훈련장을 방문하면 그 놀라운 성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대령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전원 풍경에도 곳곳에 최신 기술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논반 옆에 줄지어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들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시골의 풍경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대령은 웃음을 지으며 빅터스, 한국의 전원 지역조차도 첨단 네트워크에 완벽히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드론 운영도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행 구역과 비행 가능 여부가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고 미국 국방부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철저하게 검사되었어요. 이 정도의 철저함이 과연 필요합니까? 제가 질문하자 대령은 진지하게 여기는 우리 핵심 기술이 보관된 공간이에요. 결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니 양해해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KF-21 전투기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그 기체는 미국의 F-35를 연상시키면서도 한층 더 미래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5세대 전투기 수준이군요.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하자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스텔스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미국 전투기와 비교해 월등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대령은 계속해서 초기에는 단순 방어 체계로 시작했으나 국제 정세의 급변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한 결과 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대령은 태블릿을 건네며 화면에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들을 차례차례 보여줬어요. 자주포 K9, 첨단 탄도 미사일, 차세대 잠수함, 그리고 AI 기반 드론 시스템 등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무기는 한국이 오로지 자국의 연구 개발로 만들어낸 성과로 미국의 도움 없이 완성된 결과물이었어요. 제가 의구심을 표하자 대령은 단호하게 초기에는 해외 협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핵심 기술이 모두 국산화되었어요.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라고 강조했어요. 미국에서도 AI 무기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대령은 저를 미사일 시험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직접 미사일 발사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어서 하늘을 가르는 웅장한 소리는 마치 대자연의 힘을 느끼게 했고 대령은 이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이상이며 정밀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고 800km면 일본과 중국 모두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대령은 더욱이 우리는 현재 핵잠수함 프로젝트에도 착수하여 영국의 드레드노트급에 맞먹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핵잠수함이라뇨? 그건 핵보유국의 전유물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대령은 차분하게 핵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자력 추진 기술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것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한때 미국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 우리는 첨단 방공 시스템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해 한반도 상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레이더망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공중 위협까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완전 자동화된 체계예요. 대령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붉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포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 미국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토 기준으로 보더라도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 전력이 미국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힐 듯 놀라며 한때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여겼던 한국이 독자적인 힘을 키워온 현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 우리는 군사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AI 기반 드론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군집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투입될 것만 같은 생생한 광경이었어요. 이 드론 군집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대령이 설명하자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실제 전투에 적용되고 있다니 미국에서도 드론 군집 전술은 연구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실전에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대령은 제 표정을 보며 빅터스,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실전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라고 강조했어요. 이에 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군사력은 오랜 전통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반문했으나 대령은 단호하게 그것은 다음 훈련장에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훈련장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AI 시스템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모의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은 그 속도와 정확도에서 미국 특수부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듯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대령은 우리는 매일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 실전 감각을 단련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동안 제가 자료로만 접했던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에 휩싸였어요. 대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총알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총알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탄두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통력이 크게 향상되어 최신 방탄장갑과 다층 구조의 방어 장비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존 방탄장갑조차 뚫을 수 없는 건가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라 이 기술은 소형 총탄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포포탄과 같은 더 큰 탄환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밀도 소재와 첨단 합금을 사용해 총알의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고 열 처리와 정밀 가공 기술로 탄두의 강도를 높였으니 어느 방어 체계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적용되면 군사작전이나 보안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대령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의 응용 범위가 엄청납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에 도입되면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작전과 보안 장비 설계 및 대응 전략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제가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군요. 대령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은 우리 안보와 전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원동력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모든 생생한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강국으로 거듭난 혁신의 본보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어째서 미국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던 것인가? 라는 불안감도 자리 잡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일 또 어떤 놀라운 현장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미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생각하니 심장이 요동쳤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경외감이 피어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이정훈 대령은 저를 강남의 한 중심지로 안내했어요. 빅터스, 오늘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 축, 즉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전광판에서는 K-팝 아이돌의 화려한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거리는 최신 AR 기기를 손에 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이게 과연 무슨 기술입니까? 제가 물으니 대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이 시스템은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마치 함께 있는 듯한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문화와 기술의 결합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놀라며 이것이 군사력과 어떻게 연관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대령은 웃으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후 우리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내장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메뉴를 선택하자 AI가 음식 재료와 조리 과정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하자 이 김치는 오랜 시간 숙성 처리되었으며 강원도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자 저는 신기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식당에서도 모두 적용되어 있다니 제가 물었어요. 대령은 단호하게 모든 식당은 중앙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식은 이제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수출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며 수출 산업이라니 정말 대단하군요. 대령은 진지하게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의 이미지와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젊은 관광객들은 이곳은 마치 드라마 속 식당 같다. 진짜 대단하다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대령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드라마가 과연 군사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자 대령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를 즐기는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폴란드와 같이 드라마 팬이 많은 나라에서는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제야 제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즉, 문화의 영향력이 군사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팝 문화가 확산되면 화장품이, 드라마가 히트하면 가전제품이 팔리듯 이 모든 것이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던 중 길가의 스마트폰 매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진열된 폴더블폰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처럼 최첨단 기술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대령은 바로 이 점이 한국의 경쟁력이에요. 문화와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속으로 왜 미국은 이런 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마주쳤어요. 로봇이 배달 상자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대체 무슨 혁신 기술입니까? 제가 물으니 대령은 웃음을 머금으며 이것은 AI 기반 배달 로봇이에요. 강남 지역은 이러한 첨단 기술의 실험장이자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군사기지에서 본 최첨단 무기부터 거리에서 펼쳐지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문화와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과거 미국에 의존하며 한때 무시당했던 한국이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력과 기술력에서도 서방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현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노트북에 한국의 힘은 진정한 융합에서 비롯된다라는 메모를 남겼어요. 동시에 미국은 오직 군사력만 의존하고 있었으니 이대로라면 과연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또한 스쳐 지나갔어요. 이정훈 대령의 문화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고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 한 편을 틀어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걸 보면서 무기를 구매한다니 참으로 놀랍네요. 만약 한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버린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그 미래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저는 가늠할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LAH 헬기를 브리핑 받았어요. 이 헬기는 에어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경량화된 기체와 뛰어난 공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프란사의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장착하여 충분한 추력과 안정적인 운용 성능을 제공하며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통해 조종의 안정성과 조종사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해요. 헬멧 장착형 시연 장치와 통합형 디지털 임무 컴퓨터 등 최신 항전 임무 장비들이 조준과 타격의 정확도를 극대화하였고 동체 전방부에는 20터렛건, 로켓포드, 공대지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기수부에 탑재된 전자광학적 외선 센서는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야간 및 악천 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이 LAH 헬기는 플랫폼 기반, 고성능 엔진, 첨단 항전 장비 등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력을 여실히 입증하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었어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댈러스 공항에서 제임스 해밀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빅터스, 내 보고서 읽었나? 펜타곤이 완전히 뒤집혔어. 저를 차에 태우자마자 본론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회의가 있으니 내 의견이 절실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워싱턴의 익숙한 풍경과 서울의 반짝이는 마천루를 비교하니 왠지 낡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낮게 중얼거리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해라고 답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간부들이 제가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열심히 검토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빅터스, 내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듣고 싶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군사력, 기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이미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고 우리가 그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지금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뒤 미국은 치명적인 후퇴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그러자 장관은 내일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공식 발표하겠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으면서 창밖으로 잔잔히 흐르는 델라웨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군사 시뮬레이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이 작은 장치에 담긴 첨단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으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한국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어요. 군사기지에서 직접 본 KF-21 강남의 반짝이는 거리, 그리고 문화와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 한국은 묵묵히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네요. 미국은 반드시 변화해야 해 한국처럼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선도자임을 증명했어.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한국이 명확히 보여주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은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새로운 동반자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임을 의미해요.
한국 덕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이제 미국도 겸손하게 배우고 더 강력해져야 할 때임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과 피드백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